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매일 쓰는 스마트폰 앱,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요.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뭐 스마트폰 없이 살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그만큼 우리가 막 설치하는 앱들이 내 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이걸 아는 게 참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한 문제를 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실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우리가 앱 설치할 때마다 권한을 허용하시겠습니까? 이런 창 뜨잖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냥 예 누르는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그 앱 설치하거나 처음 실행할 때 보시는 그 권한 동의 요청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디지털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권한을 허용해 주느냐에 따라서요. 여러분의 뭐 금융거래 내역이라든지 중요한 개인정보, 심지어는 친구랑 실시간으로 나누는 그런 사적인 대화 내용까지도 해당 앱을 만든 회사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대화 내용까지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우려스러운 점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권한 동의의 중요성이나 위험성을 잘 모르시고 그냥 습관적으로 동의 버튼을 누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장 공간 접근 권한이라는 게 있어요. 아, 네네. 그거 많이 보죠. 네, 만약 이 권한을 그냥 무심코 허용했다면 이게 이론적으로는요, 해당 앱 개발사가 여러분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 문서, 파일, 뭐 거의 모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스마트폰의 특정 기능을 뭐 원격으로 조종하는 것까지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와, 듣고 보니까 정말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네요. 그러면요, 우리가 보통 쓰는 앱들 중에서도 혹시 설치할 때 좀 특별히 더 조심해야 하거나 아니면 좀 피하는 게 좋은 앱,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 보안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좀 주의를 당부하는 앱들이 있는데요. 특히 중국에서 개발됐거나 중국 기업이 운영하는 앱들에 대한 우려가 좀 큰 편입니다. 아, 중국 앱이요? 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그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짧은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이죠. 아, 틱톡. 네네. 네. 물론 뭐 틱톡 말고도 사용자 데이터 처리 방식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제기되는 중국산 앱들이 더 있긴 합니다만 워낙 사용자가 많다 보니까 틱톡이 가장 자주 언급되는 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뭐 10대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앱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하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왜 유독 중국산 앱들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뭐 법적인 배경 같은 게 있다고 들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중국 정부가 2017년에 제정한 국가정보법이라는 것 때문인데요. 국가정보법이요? 네, 이 법의 내용을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중국 정부가 뭐 국가 안보나 이런 걸 이유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요. 중국 내 기업은 물론이고 심지어 해외에 있는 개인이나 기업이 보유한 정보까지도 접근하고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와, 해외 정보까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만약 여러분이 중국 기업이 만든 앱을 사용한다면 그 앱을 통해 수집된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가 요청하면 그냥 합법적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으로는 중국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중국 앱 사용자의 데이터를 들여다볼 수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야. 그래서 틱톡을 비롯한 일부 중국 앱을 사용할 때 내 활동 기록이나 개인정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특히 그 틱톡에 대한 우려는 그냥 걱정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실제로 뭐 문제가 됐던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틱톡은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적으로 뭐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쓰는 굉장히 인기 있는 앱이죠. 한국 10대들한테도 인기가 많고요. 그런데 작년에 그 아이폰 운영체제 iOS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이 업데이트된 이후에요. 좀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네, 어떤 건가요? 아이폰 사용자가 키보드로 글자를 입력할 때마다 그 클립보드, 그러니까 복사 붙여넣기 내용 임시 저장 공간 있잖아요. 거기에 그 내용이 저장되는데 틱톡 앱이 이걸 몰래 접근해서 복사해 간다는 알림이 계속 떴던 겁니다. 네, 입력하는 내용을요? 실시간으로요? 그렇죠. 사용자가 입력하는 모든 텍스트 내용을 틱톡이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있었을 수 있다. 이런 정황이 포착된 거죠. 이 사건 때문에 틱톡의 데이터 수집 방식이나 보안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와, 이건 정말 심각한데요? 네, 그래서 이런 우려 때문에 홍콩이나 인도에서는 이미 틱톡 사용을 금지하거나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고요. 호주나 일본 같은 다른 나라들에서도 틱톡 사용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국제 해커 그룹으로 알려진 어나니머스 있잖아요. 네, 들어봤어요. 거기에도 공개적으로 틱톡이 사용자 정보를 너무 과도하게 수집하는 스파이웨어랑 다름없다 이러면서 사용 중단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뭐 최근 중국에서 개발된 앱 중에도 기능적으로 뛰어나거나 재밌는 앱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런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라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걸 써야 하나, 이건 사용자 개개인이 좀 신중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앱 권한 설정이 중요하다는 건 이제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이론적인 위험 말고 실제로 이런 앱 권한을 나쁜 의도로 이용해서 사용자한테 피해를 준 사례가 정말 있었나요? 네, 안타깝게도 그런 사례는 이미 여러 번 있었습니다. 과거에요, 전 세계적으로 1억 다운로드를 넘었던 한 손전등 앱, 플래시라이트 앱이 있었거든요. 아, 네네. 손전등에 많죠. 네, 굉장히 단순한 기능의 앱이었는데 이 앱이 사용자가 앱을 켜는 순간에요. 손전등 기능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사용자의 정확한 위치 정보나 스마트폰 기기 고유 식별번호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몰래 빼내서 외부 서버로 전송한 사실이 드러나서 큰 충격을 줬습니다. 위치 정보랑 고유 번호까지요? 손전등 앱이요? 네, 또 다른 사례로는 2019년에 굉장히 유명했던 날씨 정보 앱이 있었는데요. 이 앱은 사용자의 위치 정보는 물론이고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 주소록 정보까지 무단으로 수집한 것도 모자라서요. 사용자 몰래 유료 서비스에 가입시켜서 요금을 청구한 사실이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와, 이건 진짜 사기 아닌가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앱 개발사나 스마트폰 제조사가 사용자가 무심코 동의한 앱 권한을 근거로 해서요. 통화 기록, 지인들 연락처, 직장명, 이메일 주소 이런 걸 수집할 수 있고요. 만약 이렇게 수집된 방대한 개인정보가 해킹 같은 걸로 유출되면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같은 2차, 3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서 정말 심각한 피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무서운 사례들이네요. 근데 가끔 보면 앱의 원래 기능이랑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권한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진 편집 앱인데 왜 내 통화 기록 접근 권한을 달라고 하는지 이런 거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데 이런 식의 과도한 권한 요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네, 바로 그 점이 사용자들이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입니다. 앱을 설치할 때 어떤 권한을 요구하는지 그 목록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앱 설치 과정에서 권한 동의 화면 나오면 내용을 자세히 안 읽고 그냥 다음이나 모두 동의 버튼 누르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저도 그래요. 빨리 설치하고 싶어서. 네. 심지어 일부 앱은 특정 필수 권한에 동의 안 하면 설치 자체가 안 되게 만들어놔서 어쩔 수 없이 불필요한 권한까지 허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문제가 되는 건 앱의 핵심 기능하고 명백하게 관련이 없는 민감한 정보 접근 권한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카메라 앱을 설치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죠. 네. 당연히 사진 찍으려면 카메라 접근 권한 필요하고 찍은 사진 저장하려면 저장 공간, 요즘엔 사진 및 미디어 권한이라고 하죠. 이게 필요할 겁니다. 이건 합리적인 요구죠. 근데 만약 이 카메라 앱이 뜬금없이 전화 발신 및 관리, SMS 메시지 접근, 주소록 접근, 정확한 위치 정보 접근 같은 권한까지 요구한다면요? 카메라 앱이요? 왜죠? 그렇죠. 이건 앱 기능이랑은 전혀 무관한 과도한 요구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단 의심해 봐야 합니다. 왜 카메라 앱이 내 전화번호부나 문자 메시지를 봐야 하는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다면 그 권한은 허용하지 않는 게 안전하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지금 당장 제 스마트폰에 이미 깔려있는 앱들이 어떤 권한들을 가져갔는지 확인하고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권한들을 제가 직접 관리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체적인 방법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안드로이드 폰이든 아이폰이든 다 설정 메뉴에서 직접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스마트폰 한번 열어보셔도 좋고요. 네네. 먼저 스마트폰의 기본 설정 앱을 한번 열어보세요. 설정하면 맨 위에 보면 돋보기 모양 검색 아이콘 있을 거예요. 아, 네, 있어요. 네, 그 검색창에다가 앱 권한 아니면 권한 관리자 이렇게 한번 입력하고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애플리케이션 권한 관리나 이와 비슷한 이름의 메뉴 항목이 나올 겁니다. 네, 권한 관리자라고 나오네요. 네, 그거 선택해서 들어가시면요. SMS, 마이크, 위치, 주소록, 캘린더, 카메라, 통화 기록 등등 여러 종류의 권한 목록이 보일 거예요.
각 권한 항목을 눌러보면 현재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해당 권한을 쓰도록 허용된 앱들 리스트를 쭉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위치, 마이크, 주소록 이렇게 다 있네요. 네, 예를 들어서 주소록 권한 항목을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그러면 내 스마트폰 연락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앱들 목록이 쫙 나올 겁니다. 이 목록을 천천히 보시면서 이 앱이 내 주소록 정보까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앱, 혹은 뭐 거의 사용하지 않는 앱이 있다면 해당 앱 이름 옆에 있는 스위치 버튼 있잖아요. 활성화된 거? 네, 파란색으로 된 거요? 네, 그걸 눌러서 간단하게 비활성화, 회색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 폰을 점검해 보니까 뭐 실시간 방송 앱인 아프리카 TV나 커뮤니티 앱인 밴드가 주소록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요. 심지어 배달 앱인 배달의 민족도 제 주소록에 접근할 권한이 있더라고요. 배달 앱이 주소록이요? 왜죠? 글쎄요, 저도 그건 좀 의아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주소록뿐만 아니라 마이크, 그러니까 음성 녹음 권한이죠. 위치, 실시간 위치 추적 권한, 카메라, 통화 기록 같은 다른 민감한 권한 항목들도 다 하나씩 점검해서요. 불필요하게 내 개인정보에 접근하고 있는 앱들의 권한은 차단하는 게 좋습니다. 주기적으로 한 번씩 확인하고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 앱 권한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정말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시청자분들이 이것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면 뭘까요?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원칙은 역시 신뢰할 수 있는 앱만 설치하고 사용하는 겁니다. 앱스토어의 공식 경로를 통해 다운로드 하시고 설치하기 전에 앱 개발사의 평판이나 다른 사용자들 리뷰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출처가 불분명한 웹사이트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악성 앱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절대로 설치하시면 안 됩니다. 네, 맞아요. 그런 문자 가끔 오죠. 네, 그리고 앱의 기능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많은 권한이나 민감한 정보 접근 권한을 요구하는 앱은 일단 의심하고 설치를 좀 보류하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지금 바로 시간을 좀 내셔서요. 여러분 스마트폰 설정에 들어가서 앱 권한 메뉴를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네, 저도 바로 해봐야겠어요. 네, 어떤 앱들이 내 소중한 개인정보에 접근하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조금이라도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권한은 과감하게 차단하십시오. 이렇게 스스로 관심을 갖고 관리하는 것만이 이 디지털 시대에 나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네, 오늘 정말 실질적이고 중요한 정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안전한 스마트폰 사용에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시고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이 정보가 유용하다고 생각되셨다면 주변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께도 널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내 또래 연금 얼마나 모았을까? 평균 연금에 속지 마세요. 현실적인 노후 준비법 공개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내용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